에, 이 시간에는 모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집단을 어린이들 집단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수업할 때와 똑같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의 기술, 방법을 지도하는 그런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의 수업다운 모의 수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강 수업의 흐름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이 수업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업의 기저에는 언제나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수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모의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기는 어렵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과서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린이들과 똑같이 그야말로 선생님들의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의 수업도 어린이들 수업이 그런 것처럼 그래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어린이가 되어서 어린이의 체험을 그대로 함으로써 수업에 그대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이 연어를 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어느 학자의 이야기에서 제가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의 수업에서는요, 참 교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이 모의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교재가 없는가 늘 그런 것만 머리에 두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카나다의 어떤 자연과학자가요, 이 사람은 연어를 연구하는 학자였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 연어 연구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 수업의 교재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간단하게 순서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 연어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겠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냇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산란을 한다는 것 선생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를 연구하는 이 캐나다의 과학자가 지금 캐나다의 어느 강을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동안에 한 5, 6년 동안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냇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와서 상류로 올라가서 산란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산란을 하게. 그리고 지는 거기서 일생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가 그 연애를 찾아서 쭉 올라갑니다. 과학자가 쭉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네. 또 한참 그러니까 이 연어는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다가 뭐라고 하죠? 폭포가 있으면은 뛰어오른단 말이죠. 보통 한 7, 8m, 9m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10m까지도 뛰어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포를 뛰어 올라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 올라갑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은 폭포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가 하는 거 지금 이 사람 관심사입니다. 그 밖에도 또 있겠지만은 어쨌든 폭포의 높이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연어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말이죠. 또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저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가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폭포가 있는데 10m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기를 뛰어올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어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이거를 못 뛰어오거든요. 연어들이 전부 뛰어오다가 실패하고 다 여기다가 산란을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서 10m가 넘으면은 뛰어오르지 못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서 계속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과학자니까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봤단 말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요 빨간 선이 지금 그거 잡고 있죠. 네. 요 곳이 약 100m 정도라 100m 평방 정도로 양쪽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까 보신 거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밀림이지요 여기. 근데 여기만 요 100m 되는 이 공간에 있는 나무들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보다도 굉장히 크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높이도 그러고 굵기도 그러고 굉장히 차가 있다고 말이죠. 역시 과학자라서 저거 이상하다. 왜 저기가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크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연어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저 나무가 왜 저기만 저렇게 굵고 높게 자랐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과학자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늘 저기를 보지요. 여기를 보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못 올라가고 뛰어오르지 못하고 많은 연어들이 여기서 산란을 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이거 막에서 생각하면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본 현상이라서 별로 그렇게 처음 본 현상은 아닌데 어쨌든 많은 연어들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곰이 나타나더니
곰이 이런 식으로 그 죽어있는 연어를 물고 가더라고 말이에요. 물고 가서 냠냠하고 맛있게 먹는다. 그 이쪽으로 가는 곰, 이쪽으로 가는 곰, 이렇게 곰들이 저렇게 죽은 연어를 물에다가 물가사에 가서 먹어요. 아주 맛있게 얌얌하고 먹는다 이 말. 그런 것을 이 폭포 이쪽에 높은 산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은 공격성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내려가도 못하죠. 곰 때문에. 높은 산 쪽에서 가만히 지금 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곰들이 와서 죽은 연어를 가지고 가서 먹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또 다음에 다른 곰이 와서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아까 같이 저렇게 나무가 크기가 굉장히 차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연어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저기 곰 실태도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도대체 어째서 나무가 저게 크냐? 저것을 탐구한 것입니다. 그걸 탐구했는데 맨 처음에 뭘 봤냐? 뭘 봤겠습니까? 이 과학자니까. 본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의식, 이 과학자의 문제의식이 이것입니다. 왜 양쪽 나무의 굵기와 높이에 큰 차가 있을까? 양쪽, 여기하고 양쪽 나무의 굵기와 크기에 큰 차가 있을까? 문제의식입니다. 양쪽 나무의 굵기와 높이에 큰 차가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문헌에서 본 과학자의 기록에서 그 과학자가 저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겠습니까? 나무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저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째서 폭포 바로 밑에 양쪽에 저렇게 나무가 특별히 크냐고 말이에요. 토양 성분을 조사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조사했겠습니까? 뭘 조사했냐면은 맨 처음에 나무의 종류, 죽은 연어의 수, 곰의 수. 제일 처음에 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조사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응? 나무의 종류. 나무의 종류. 네. 나무의 종류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했습니다. 착수해 보니까 나무의 종류가 어쩌겠습니까? 같았어요. 다르겠죠? 달라요? 근데 달라야 될 것이 똑같더라고 말이요. 똑같아. 같았어요. 나무 종류가 똑같아. 똑같은 나무요. 참 이상하다. 아마도 저기에 심을 때게 말하자면은 나무의 나이가 다르지 않을까? 저기를 먼저 심고 다른 나무들은 그 다음에 심었으니까 자라나는 연수가 다르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자기의 가설이 맞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나이테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테를 조사해 보니까 나이테가 어땠습니까?
나이테가 똑같아. 이러면 요것은 요것들이고. 그래서 나이테 재보니까 나이테가 똑같아. 나무의 종류가 똑같고 나이테가 똑같다. 그러니까 저게 심어져 있는 식수 날도 똑같고 종류도 똑같아. 그래서 어째 저렇게 들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그것도 좀 약 100m 안에다고 말이야. 100m 안에서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말이야. 자, 어째서 그럴까? 여기서 과학자는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이죠. 나무의 종류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어째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봐서 뭐입니까?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 학자는 여러 가지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사고의 출발점은 문제의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수업을 통해서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줬습니다. 그곳의 나무가 주변의 나무에 비해서 유난히 굵고 키가 큰 것은 그곳에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문 잘못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자면 왜 저곳의 나무들이 저렇게 굵게 자라고 있을까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저곳에 분포하는 나무만 저렇게 굵은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보통 그렇게 발문해버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어려우니까 한 50% 정도는 저 발문 안에가 힌트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곳의 나무가 주변의 나무에 비해서 유난히 굵고 키가 큰 것은 그곳에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말하자면 완전히 한정시켜버리는 무엇을 사고할 것인가 하는 사고의 범위를 완전히 한정 딱 시켜버려.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한정이 없어요. 전체가 다 무릎이다 말이죠. 저것은 뭐라면 다 조건을 제시하고 완전히 사고의 범위를 한정해 버린 것입니다. 보면은 유난히 굵고 키가 큰 것은 그곳에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류도 똑같고 심은 날짜도 똑같고 그런데 유난히 큰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저것이 가 수준의 물음이고 이제 저 물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나오도록 해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나 수준의 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의 발문 가지고도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사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사고할 수가 없다. 그런 어린이들 나오세요 해서 그 애들에게는 이 물음을 준다 그 말. 이 물음에는 나 수준이죠. 요 가 수준의 물음보다도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 그 말. 한번 보십시다. 양쪽 나무의 굵기와 높이에 큰 차가 있는 것은 과학자가 본 고미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고미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안 가르쳐줬죠? 네. 네. 여기 이 어린이들에게는 나 수준의 어린이들에게는 고미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 말.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발문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을 무슨 수업이라고 그러죠? 응능수업. 응능수업이라고. 선생님한테 응능수업 그 같지? 네. 응능수업이라 한다고 말이야. 네, 처음에는 요새는 지금은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교탁 수업 또는 미사일 수업 그렇게 했습니다. 교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교탁이라고 해서 교탁으로 모아둔다 그래가지고 교탁으로 소위 나 수준의 어린이들을 교탁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교탁법이라고 이름을 간단히 지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의 필요와 요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사고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것은 마치 피드백이란 말이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의 뒤를 쫓다가 마침내 가서 꽝 해본 것처럼 어린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꽝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달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실컷 생각하여 10자 이내로 쓰시오. 이 작업을 2분 내에 마치시오. 저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렇게 하는 건 부활을 건다. 부활을 건다. 부활을 건다는 것은 뇌가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뇌가 일을 더 많이 뇌세포가 더 많은 뇌세포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뇌가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부하를 건다. 여기서도 이미 부하가 상당히 걸려 있지만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또 한 번 10자 이내로 써라. 2분 내에 하라. 그러면 뇌가 저기에 맞춰서 일하느라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조건하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더 많이 동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뇌 세포가 더 많이 동원된다. 그래서 부하를 건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한 거 아니고 뇌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번에는요. 자, 그랬으면은 자, 각자가 지금 10자 이내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10자 이내니까 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한번 써보십시오. 헤이. 오케이.
저 뒤로 말아 뒤로 말아.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라고 이름이 붙은 표가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각자가 아까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 시간을 줬습니다. 10자 이내로 요약하는 조건을 주어서 그리고 10자 이내로 지금 각자의 생각이 카드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칠판에 붙여 있는 표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4사람씩 되어 있는 모둠이 있죠. 1모둠, 2모둠, 3모둠. 각 모둠의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각 모둠의 번호입니다. 4사람이 한 모둠이죠. 그때에 4사람에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각 모둠의 1번들이 저 카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이 카드에다 적어가지고 붙이는 것이죠. 1번이 다 붙인 다음에 2번이 붙이고 3번 붙이고 4번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원이 요약된 각자의 생각을 여기다가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이 나오겠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나오십시오. 각 모둠의 1번들이 나와서 지금 붙입니다. 각 모둠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각 모둠이 지금 이제 오신 선생님들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3분이 붙이겠습니다만, 자, 지금 각 모둠의 1번들이 붙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4모둠까지 있는 16명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명의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각 모둠의 2번 모둠, 여기는 3번 모둠, 4모둠, 각 모둠의 1번들이 여기다 다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1번 다 붙였으니 다음에 곧 나와서 2번이 붙이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1번 어린이들의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비교해서 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연어가 거름이 돼서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학급에 있는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학급에 있는 어린이들 각자가 지금 나는 내가 그 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하, 죽은 연어가 거름이 돼서 라고 1모둠의 1번 어린이가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 곰이 연어를 물고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온통 다 먹지 않냐고 가령 머리를 안 먹었다든지 어디를 꼬리를 안 먹었다든지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름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나무가 자란 것이다 하고 대작 그러네 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 생각은 잘못 생각했다. 전혀 엉터리 같은 생각했구나. 딱 버려본다 이 말이죠. 버려버리고 이 생각으로 바꾼다. 노트에다 적어놓는다. 이미 여기 나와서 카드 붙여버리는 지금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자, 지금
여기다 카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붙여버리면 이 어린이는 B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이렇게 붙여버렸다. 발표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잘못 생각해갖고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트에다 기록을 해요.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4번까지 다 붙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때게 생각을 바꾼 사람은 이거 갖다가 여분을 갖고 있거든. 이거 가지고 가서 바꿔 써가지고 바꿔 붙이세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린이들 이런 생각을 바꾼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노트에다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고쳐 써가지고 바꿔 붙인다고 말이에요. 다 나와서 바꿔 붙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사고 형상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향상적. 생각이 형상적으로 변형된 거다.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죠. 이 친구 덕택으로 내 생각과 비교함으로써 내 생각이 형상적으로 변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비교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이 형상적으로 변형된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내 생각이 있어야 쓴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문 던지면 반드시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교사고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비교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다시 한 장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바꿔 써가지고 바꿔 붙인다 그런 말.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다음에는 2번 나오세요. 2번이 나와서 붙입니다. 지금 2번들이 4사람이 나와서 다 붙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서부터서 검토해야 쓰겠죠. 각자가 선생님이 이제 검토해라는 말 지시가 없더라도 훈련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봅니다. 연어 사체로 토양 부식토가 됐다. 아까 이 생각 안 했던 어린이들 이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또 아까와 같은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전부가 다. 사고 과정이 다 끝났다. 다음에 3번 와서 붙이세요. 여기다 한번 붙이지 마요. 여기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역시 아까와 같이 비교사고를 통해서 생각이 바꿔진 사람은 또 노트에다 기록해 준다. 그래서 이제 4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생각을 바꾼 사람은 하면은 모두 다 나와서 한 장씩 갖고 갑니다. 사전에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몇 장씩 줘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나 이런 것을 자석을 아주 아예 몇 장씩 줘놓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 낭비가 없도록 수업하기 전에 이미 다 나눠줘 버려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어린이들이 생각을 거듭해서 바꿔 쓰고 그래서 일단 바꿔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이 참가했고 전원이 사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원이 참가했습니까? 네. 전원이 참가했죠. 전원이 사고했습니까? 네. 그야말로 골똘히 사고했습니다. 자기 제일 처음에는 자기 나름의 생각, 다음에는 2번하고 비교사고, 또 2번하고 비교사고, 3번하고 비교사고, 4번하고 비교사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1번 어린이, 2번, 3번, 4번 어린이 중에서 어느
어느 번호가 어느 번 어린이들이 이른바 옳은 생각에 가까울까요?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 어린이들 생각이 보다 더 옳은 생각에 가까운 생각일까요? 두말 것도 없이 4번이죠. 4번 어린이들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사고를 해서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다 옳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내려올수록 옳은 생각으로 바꿔져 갑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이웃의 덕택으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해서 4번에 오면은 벌써 전원이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결국은 이른바 옳은 생각이 환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을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이 생각한 어린이들 나오세요. 나와서 각자의 것을 전부 다 가지고 한 곳에서 다 모읍니다. 한 곳에다가 모아 붙여. A 생각, 그 다음에 B 생각 나와서 전부 떼어가지고 다 모읍니다. 그래갖고 모아 붙입니다. 그 다음에 C 생각 나와서 C 생각 다 뜯어가지고 모아 또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A, B, C 세 가지 생각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생각이 완전히 쉽게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생각끼리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생각 세 가지 분류가 됐지만 그 중에서 옳은 생각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A, B, C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럴 때게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자, A, B 두 가지 생각으로 분류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국은 토론했었겠죠, 이제. 근데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이제 세 가지. 세 가지를 놓고 토론하면은 토론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땠을까?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나왔을 때는요, 점점 두 가지 생각을 압축시켜야 됩니다. 토론하기 좋게. 그러려면 어쨌습니까? 자, A, B, C, D 네 개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것은 절대 틀려, 저것은 절대 아니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자, A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B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수가 많은 걸 갖고 다시 검토. 그래서 우선 A가 수가 제일 많다. 말하자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찌해서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또 시킨단 말이죠. 몇 명 생각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도태시켜버리고 나머지 B, C 두 개의 생각 갖고 토론. 이런 식으로. 만일에 4개나 5개나 나왔다면 아까와 같은 첫 번째 했던 조치를 2번, 3번 하면서 그렇죠. 4개 중에서 하나가 부정됐다. 3개가 남았다. 자, 3개 중에서 저것도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면 또 토론. 그래서 2개를 남겨가고 토론시키면 되겠습니다. 야, 이것을 이와 같이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이런 수업을 이와 같은 양식으로 사고 과정을 엮어가는 것을 저는 이름을 이거죠.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전원 동시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원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동시 발표해. 전원이 발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에다 써야 됩니다. 자, 파상형이라는 것은 뭐냐?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1번이 왔다가 가고 2번이 왔다가 가고 바닷가에 가서 있으니까요. 나는 요 이름을 처음에는 다르게 지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가서 여름날 해수욕에 가서 뭐 목욕 헤엄 같은 거 잘 못 치니까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모래밭에 앉아서 가만히 본데 말입니다. 물결이 싹 왔다가 또 싹 가.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해. 왔다가 지어지고 왔다가 또 가고 마치 요 발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걸 보니까 파상행이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상행 파장어선 물결 파자입니다. 물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래 왔다 갔다. 그래서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원 참가, 전원 사고, 전원 성취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이 수업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업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판서에다 딱 정리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몇 번이나 되풀이됩니다만은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고 해요. 참가하고 출석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출석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아까 비군이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것은 출석입니다. 이건 출석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사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그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다 그럽니다. 출석이라고 합니다. 참가는 무엇이냐? 지금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는 수업 활동에 완전히 그야말로 능동적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을 말하자면 참가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동시에 참가하고 동시에 발표하는 수업 하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저러한 흐름의 수업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요게 어렵습니까? 이 수업은 아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요, 수업의 그 법칙을 잘 터득하고 이루어진 수업은요, 우선 수업하는 이 선생님이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가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로 하여금 능동적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도록 수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수업 조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교사도 재미있고 어린이들도 재미있다. 어린이들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재미있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재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 각자의 능력에 맞게 물음이 주어져야 한다. 가형, 나형, 다형 물음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모의 수업은 이런 정도로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